네, 작지만 강한 투자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는 시간, 스몰캡 인사이트 오늘 첫 시간 대신증권의 박장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네,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테크윙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가지고 오신 이유를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정하신 이유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메모리 업체 테스트 핸들러 분야 1위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본업에서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제 신규 장비라고 하는 큐브 프로버 테스터 장비라고 하는 것들이 메모리 3사 향으로 이제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납품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기존 사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장비라고 하는 분야는 일종의 운송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에서 다이를 만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칩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조된 칩을 테스터로 가기까지 같이 옮겨주는 일종의 장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디램하고 낸드를 운송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핸들러 분야 시장 점유율 70%로 세계 1위 사업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핸들러가 완성된 칩, 디램, 낸드를 가져와서 테스터한테 가져다 주면 테스터는 이 칩이 불량인지 아닌지 먼저 테스트를 해주고요. 반도체는 조금 특이한 게 같은 공정에서 나오더라도 디램의 등급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 유무를 체크를 해주고 또 등급별로 이 디램이 몇 등급인지 분류를 해주는 장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만 있는 게 아니라 COK라고 하는 소모성 부품 매출이 같이 나오는데요. 체인지 오버 키트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릇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릇 같은 거에 이제 분류된 칩을 담아서 옮기는 형태가 되는데 이 COK가 소모성 부품이 돼서 1년 내에 교체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DDR3, DDR4, DDR5 이런 것처럼 메모리 스펙이 바뀌는 걸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모리 스펙이 바뀌게 되더라도 핸들러 장비는 그대로 쓰더라도 COK는 바꿔줘야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핸들러 장비보다 COK가 마진율이 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핸들러 장비가 많이 설치가 되면 이제 COK 매출이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올라가는 근거는 메모리 출하량이 늘지 않아도 이제 스펙이 변함에 따라서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굉장히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입니다. 테크윙 오늘 들고 오셨는데 메모리에 주력을 하다가 지금 HBM 쪽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죠. 매출 구조와 함께 좀 탄탄한 실적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큐브 프로버 장비가 좀 주된 포인트다, 호재다 짚어주셨는데 HBM 제조 과정에서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HBM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가 필요하셔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장비는 칩 단위에 있는 이제 반도체로 옮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큐브 프로버 장비는 웨이퍼 단위에서 이제 옮겨주는 좀 더 전 단계에서 옮겨주는 장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일반 디램하고 다른 제조 공정을 갖고 있는데요. 로직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컨트롤을 해주는 부분을 제조를 하나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디램을 따로 제작을 해서 적층 쌓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로직에 합쳐서 나가는 형태로 출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로직을 만들 때 웨이퍼 단계에서 만든 다음에 적층된 디램을 위에다 쌓아서 웨이퍼 단위에서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다이와 칩으로 나누어서 나가는 공정을 되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요. 기존에 이제 로직 다이를 만들어서 웨이퍼에서 이제 개별 칩으로 나눈 다음에 디램을 적층하면 되게 좋았겠지만 그거를 다루는 기술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OK처럼 그 알려져 나가 있는 것들을 그릇 형태로 담아 놓는 것들이 조금 부족했고 그거를 이제 불량 없이 옮기는 기술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신규 장비가 큐브 프로퍼 테스트 장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웨이퍼 단위에서 이제 칩이 디램 적층된 칩이 붙어 있는 상태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불량이 나더라도 웨이퍼 단위에서 중복 테스트가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웨이퍼 단위에서 붙어 있는 상태로 완성된 다음에 마지막에 다이싱을 해주다 보니까 다이싱 과정에서 불량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사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조선주가 워낙 잘 가고 방산도 힘을 내주면서 이 트럼프 수혜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데 테크윙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테크윙은 네. 기존 사업이 꾸준한데 큐브 프로버 테스트 장비가 매출이 발생하면서 레벨업이 될 걸로 기대되는 회사다. 요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도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숫자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 메모리 3사 기준으로 현재 이제 HBM의 캐파는 400K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핸들러 장비, 메모리 테스터 장비가 K당 한 5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동사의 이제 핸들러 장비는 이제 후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K당 한 2K, 2대 정도 매출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요거를 다 환산을 하면 지금 400대 가지고만 해도 이제 연간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한 800대 정도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성이 많이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D램 시장하고 비슷하게 이 큐브 프로버 테스트 장비도 척이라고 하는 일종의 COK, 아까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장비에서 나왔던 COK와 같은 이제 그룹과 같은 형태의 것이 소모성 부품 매출이 나가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장비가 나가게 되고 소모성 매출이 또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되게 이례적인 게 보통 메모리 이제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장비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만 납품을 하고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장비사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에만 납품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큐브 프로버 테스터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자에 2월에 매출이 발생을 했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순차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보통 메모리 3사가 모두 채택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조사에서 만들기 어려운 장비인 경우가 많은데요. 큐브 프로버 테스터 장비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기술적인 걸 몰라도 외부의 환경을 봤을 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건이 되는 문제는 사실 수율을 해소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D램을 순차적으로 쌓아서 올리다 보니까 수율 공정이 한 개 D램이 90%라고 하더라도 8단까지 쌓게 되면 수율이 50%까지 굉장히 급감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율 개선 효과와 테스트의 중복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채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장비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윙의 성장성,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큰 모멘텀은 큐브 프로버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까지 납품을 하면서 결국에 지금 이 실적에, 탄탄한 실적에 초점을 맞춰주신 것 같은데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테크윙 역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기는 했잖아요, 연구원님.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차트적인 분석까지 도와주시죠. 네, 네. 아무래도 이번에 딥시크 사태 이후에 AI 하드웨어에 대해서 센티먼트가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당장의 실적이 잘 나오거나 못 나온 거에 대한 의구심이라기보다는 향후 AI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에 지속성과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주가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저 이제 차트 좀 지지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35,000원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권까지 많이 지지선이 왔다고 그래요, 생각을 네. 하고요. 이유는 기존의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장비가 꾸준하게 매출이 나왔고 이제 큐브 프로브 테스트 장비도 2월에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근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지금의 AI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장에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 이제 갑자기 생각을 안 하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2025년에 미국에서 상용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테슬라, 웨이모 둘 다 상용화가 예정이 돼 있고요. 당연히 자율주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성능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부각되게 되는 시점이 저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어쨌든 딥시크나 뭐 빅테크의 AI 하드웨어 투자에 대한 어떤 우려, 관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분간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5월에서 6월 정도부터는 AI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신규 장비가 나옴으로써 폭발적인 성장이 올해 내년에 예상돼 있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좀 바라보실 만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5월, 6월부터 좀 당황하고자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지선 수준까지 내려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테크윙 36,000원 따대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워낙에 많이 밀렸고 지금 당장 추가 상승을 기대하다기보다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좀 점진적인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35,000원을 그래도 하단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테크윙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오늘 대신증권의 박장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